안녕하세요. 아까 전에 제가 게시물을 하나 올렸는데 불편했나봐요. 제 게시물이. 불편할 것도 없는데 그게 왜 불편한지 모르겠는데 불편했나봐요. 아까 전에 제가 일자목이랑 일자 등, 일자 허리 엑스레이 사진을 한 장 올렸는데 열폭 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왜 열폭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헬스를 하지 말라 그랬는 것도 아니고 헬스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잘하자 그러는 건데 거기에 뭐 무슨 열폭을 해가지고 그런 분이 생기시더라고요. 이 재활 관련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헬스 하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건데 왜 저를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선동을 했는 것도 아니고 그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도와주려고 나는 지금 이렇게 머리 싸매가면서 공부하는데 재활을 헬스로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헬스 하는 분들은 재활을 헬스에서 해야 돼요. 제가 14년 차죠. 14년 차. 재활 관련돼서 유명하신 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뭐 필라테스, 그 다음에 코어 운동 관련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의사 선생님 당연하고 그런 분들은 전부 하나같이 헬스를 하지 말라고 한단 말이죠. 헬스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병원에 오는 사람들은 일상생활 중에 내 몸의 부하를 견디지 못해서 병원에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헬스를 하면 안 돼요. 당연히 헬스를 열심히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헬스 하는 사람들한테 생기는 불균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헬스 할 때 부하를 견딜 수 있을 만큼의 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헬스에서밖에 못 만들어요. 네네. 헬스를 하는 사람들이 불균형이 생기면 그거는 헬스를 하면서 불균형을 맞춰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답답합니다. 안 아파봐서 그래요. 아프면 뭐 찾아오겠지 또. 그러니까 황인선님 말씀이 맞죠. 제가 무슨 내 가게 홍보하려고 하는 거면 센터 링크를 달아놓던가 아니면 우리 병원 링크를 달아놓던가 하는데 주지 말라잖아요. 그죠? 돈 준다고 해도 제가 소방관 같은 분들은 돈 준다고 저한테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그랬단 말이죠. 제가 됐다 그랬어요. 돈 줄 테니까 평가 좀 해달라 그러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 줄 서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도 다 거절한단 말이에요. 분석이 굉장히 빠르던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냐고요? 열심히 해야죠. 뭐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되죠. 환자 많이 봐서 돈 버는 거는 사실 제가 노가다에서 돈 버는 거잖아요. 저는 노가다에서 돈 벌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막 아무리 열심히 한들 구독자가 지금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5,000명은 된단 말이에요. 그 5,000명을 일일이 제가 어떻게 다 봐드려요? 분석하는 팁이요? 분석하는 팁.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많이 봐야죠. 왜 제가 분석을 빨리 할 수밖에 없냐면 병원에서는 병원 치료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30분에서 뭐 50분, 1시간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환자들한테 좋게 만들어줘서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자들 분석은 5분 안에 끝내가지고 남은 1시간 이런 시간 안에 치료를 끝내야 되니까 정확하게 빨리 분석하는 거를 계속 트레이닝을 해요. 연습하고 그 과정을 제가 이때까지 겪어왔으니까 그냥 눈으로만 봐도 보이는 거고 사실 병원에서는 저거보다 분석이 더 빠르죠. 잘난 척 하는 건 아니고 그래야 환자한테 그 비싼 돈을 받아가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죠. 병원이 많아가지고 한두 번 와서 치료해서 안 나으면 병원 안 와요. 그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환자 한 명을 보면 인센티브를 더 받는데 빨리 제대로 분석할 줄 알아야 이 환자를 제가 잘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답답한 거는 환자들은 운동을 잘 안 해요. 운동을 해야 빨리 낫고 안 오는데 짜장면 집에 요리사한테 짜장면 시켰는데 막 2시간씩 걸리면 그 집 가겠어요? 다음부터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저는 제 목표는 제가 환자를 많이 보는 게 아니라 저 같은 사람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제 목표예요. 공부는 환자를 보고 하죠. 물론 환자 보고 모르는 게 있으면 찾아보고 그렇기도 한데 환자한테 계속 적용해보면서 하는 거죠. 교육이나 세미나를 조금 자료가 갖춰지면 하려고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균형을 다 가지고 있어요. 불균형은 어떤 불균형을 가지고 있냐면 중고등학교 때 구부정하게 앉아서 공부한다 혹은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엎드려서 잤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흉추 후만과 라운드 숄더 그리고 거북목 같은 것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똑바로 앉아서 공부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똑바로 앉아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없고 계속 허리를 돌려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오래 앉아있는 시간을 거치면서 내 몸이 어느 정도 변해버려요. 거기서 누구는 바른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등을 펴고 앉죠. 제가 올린 어떤 영상들 중에 바로 앉지 마세요라는 영상이 있어요. 어떤 적절한 조절 없이
바로 앉는 거를 하다 보면 흉추 후만은 일자등으로 변하고 또 거북목은 일자목으로 변하고 또 허리는 뭐 과신전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변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통 사람들은 50, 60, 70까지 살아가는데 헬스 하는 사람들은 그것보다 훨씬 과하게 문제들이 더 빨리, 많이, 뭐 강하게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아까 제가 환자 엑스레이 사진 올렸는데 정말 너무너무 심하단 말이에요. 일자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짜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어렵습니다. 이게 일자등이 보통 왜 그 허리에 문제가 생기면 뭐 디스크가 뒤로 튀어나오고 뒤쪽에 있는 인대나 근육들이 다 늘어나서 허리에 통증도 생기고 그다음 막 다리 저림도 막 생기잖아요. 그렇게 생기는데 일자등은 등에 문제가 안 생긴단 말이에요. 등에 문제가 안 생기고 그 일자등 때문에 목 같은 데 문제가 생겨요. 목 돌릴 때 막 통증이 생긴다거나 그런 문제들이 막 생기거든요. 그 일자등인 사람이 병원을 올 때는 어떻게 오냐면 선생님 목 돌릴 때 목이 안 돌아가요. 뭐 왼쪽으로 잘 안 돌아가요. 혹은 오른쪽으로 잘 안 돌아가요. 뒤로 약간만 제치면 목이 막 찌릿하면서 아파요. 팔저려요. 이런 걸로 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당신은 등과 목 때문에 아파요 해서 막 등 치료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게 제일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오픈 채팅방 있는데 오픈을 안 해놓고 있는 오픈 채팅방 50견 치료는 뭐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자, 하견인 사람들이 날개뼈가 하방회전 돼 있잖아요. 그게 상부 승모근이 길어져 있고 정거근이 약해져 있고 또 늘어나 있고 그 다음에 견갑거근, 능형근은 짧아져 있고 뻣뻣해져 있잖아요. 거기서 놓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놓치고 있는 게 뭘까요? 회비 안 냅니다. 회비. 돈은 안 받습니다. 저는. 모르겠죠. 아무도 말을 안 하니까. 다운로드 로테이션만 됐다고 칩시다. 소흉근이 뻣뻣해지면 안테리어 틸팅이 되잖아요. 대흉근이 뻣뻣해져 있으면 어깨가 앞으로 말려요. 전인되는 것처럼 말린단 말이죠. 견갑격은 능형근은 말했고 팔은 그대로 수직을 유지하고 있는데 날개뼈만 다운로드 로테이션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극상근이 짧아지게 되죠. 다운로드 로테이션이 되면 극상근만 짧아질까요? 아니죠. 삼각근도 짧아져요. 삼각근. 대원근은 대원근 패스. 극상근 회전근개라고 칩시다. 그래서 하견인 사람들 똑바로 누우면 이제 라운드 숄더가 있는 사람들이나 하견인 사람들도 똑바로 누우면 어깨가 들리거든요. 어깨 들린 거를 바닥에 딱 붙이면 팔이 쫙 벌어져요. 삼각근이 짧은 거죠.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이런 거는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많죠. 하견인 사람들은 극상근, 뭐 회전근개, 삼각근 이런 것들이 근육들이 다 짧아져 있고 짧아져 있는 근육들은 정상적으로 제 기능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거근 운동할 때 회전근개 운동을 같이 시켰잖아요. 그 익스터널 로테이션 해놓고 팔 드는 거 그걸 했을 때 견갑골, 인프라스피나투스, 극하근이나 소원근이나 그런 부분 쪽에 불타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동안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거든요. 제대로. 삼각근 짧아지면요. 늘려야죠. 여자 물리치료사들 중에 공부를 좀 하면서 운동도 좀 한다. 그럼 대부분 필라테스로 빠집니다. 다 필라테스로 빠지고 그 다음에 남자도 필라테스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헬스까지는 잘 못 넘어가죠. 남자들은 저같이 도수치료하는 사람들은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계속 그 7명, 8명씩 환자를 보니까 거의 뭐 노가다나 다름없단 말이에요. 마사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 마치고 운동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헬스를 저는 조금 더 스마트하게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지금 계속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네가 뭐 헬스를 해봤냐? 불균형 치료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건 뭐 본인 마음이죠. 근데 불균형이 있으면 무조건 아파집니다. 언제든. 뉴만이랑 운동 손상 증후군 책을 사셨으면 제가 올린 움직임 평가하는 영상 있죠. 그런 영상을 쭉 보면서 제가 하는 말을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모르겠으면 찾아보고 그 두 권은 저는 사전처럼 생각을 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찾아보는 거를 계속 반복했거든요. 운동 손상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보시는 게 좋긴 해요. 그 허리면 허리 정해놓고 어떤 파트를 쭉 해서 테스트도 직접 다 해보고 그런 시간을 거쳐야 제가 하는 것처럼 할 수 있어요. 이제 매주 목요일쯤에 이제 정기적으로 방송을 할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매주 뉴만은 그냥 끝낼 생각으로 보는 책이 아니에요. 운동 손상 증후군을 보면서 뉴만을 같이 봐야 돼요. 열심히 공부할 때는 책을 막 3권씩 펴놓고 하거든요. 한 번에 요 책 다 보고 저 책
조책 따보고 요책 요게 아니에요. 다 막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 입시 공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온라인 PT도 뭐 안 그래도 요청해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온라인 PT는 제가 해본 적도 없고 온라인 PT 하면 1시간을 내가 그 사람한테 잡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 돈 얼마 받지도 못하는데 뭐 온라인 PT를 만약에 돈을 받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안 나으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막 제 성격상 저는 그 사람이 서울에 있으면 서울까지 찾아가서 해줄 거란 말이에요. 제 성격상 그건 또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모두에게 좀 이득이 되면서 그런 컨텐츠를 찾고 있는데 고민 중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팔 들 때 어깨 아픈 사람이 등 운동하면서 능형근을 너무 많이 땡겨 쓴다고 칩시다. 그럼 능형근이 너무 과활성되니까 팔을 올리거나 어떤 동작을 할 때 견갑골에 상방회전이 안 나오고 그 상방회전이 부족하면 팔 들 때 어깨 찝힘이 생기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또 골반 높낮이 차이 나고 골반의 전방경사 후방경사 차이로 인한 사람이 막 스쿼트 같은 걸 막 해요. 그러면 당연히 골반 고관절이 안 좋아지겠죠. 뭐 그런 거예요. 좋은 밤 됐어요. 남자들만 이래 막 바글바글하고 이거는 뭐지? 이건 아닌 것 같아요.